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요. 가을 야구가 뜨겁게 열리고 있군요. 네, 메이저리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가 오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5차전에서 토론토를 3대0으로 꺾고 4승 1패로 19년 만에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고요. 1948년 이후에 68년 만에 월드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LA 다저스를 10대2로 꺾고 2승 2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야구에서요, 이 오래된 저주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오래된 저주가 뭔가요? 네, 먼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는 와우 추장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클리브랜드가 1951년에 마스코트 와우 추장의 피부색을 빨강색으로 교체해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고요. 인디언들이 저주를 내렸는지 무려 68년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는 더 지독한 염소의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1945년 월드 시리즈 도중에 컵스 관계자가 악취가 난다면서 염소 주인을 내쫓았고요. 염소 주인이 다신 이곳에서 월드 시리즈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이후에 무려 108년 동안 우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이번에는 저주를 풀고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자, 국내 프로야구는요, 내일부터 또 이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죠? 네, NC와 LG가 내일부터 창원에서 오전 3승제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는데요. 정규 시즌 2위 NC가 나테이박이라 불리는 공포 타선이죠. 나성범, 테임스, 이호준, 박성민을 보유해서 아무래도 전력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주포인 테임스 선수가 음주운전 징계로 1차전에 결장하고 투수 이태양 선수가 승부 조작 혐의로 제외된 악재를 극복해야 됩니다. LG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기아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넥센을 꺾고 올라와서 분위기를 타서 양 팀의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자, 양팀 감독 어떤 출사표를 밝히고 있나요? 네, 김경문 NC 감독은 2년 전 패배를 꼭 서력하고 싶다면서 2013년 LG와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것을 되갚겠다는 출사표를 밝혔고요. 또 양상문 LG 감독은 우리가 포스트 시즌 6경기에서 보여준 투지, 투온, 열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자, 초기 기선제압의 총력전이 될 것 같은데 양팀 내일 선발 투수는 누가 예고됐습니까? 네, 먼저 1차전 승리팀의 한국 시리즈 진출 확률이 26번 중에 21번으로 네. 무려 81%에 달하고요. 그래서 NC는 에이스 해커 선수를, LG는 허프 선수 대신에 일단 소사를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해커 선수는 올 시즌 13승 3패를 기록했고요. LG를 상대로 3차례 나서서 2승을 거뒀습니다. 소사 선수는 올 시즌 10승 9패를 기록했고요. NC를 상대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요, 이 축구 천재죠, 메시 선수가 해트트릭을 달성했군요.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격수 리오넬 메시 선수가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시조 3차전에서 3골을 몰아치면서 네. 4대0 대승과 3연승을 이끌었는데요. 메시 선수가 전반 16분 그리고 후반 16분과 24분에 3골을 몰아치면서 챔피언스 리그 최다 해트트릭 기록을 7경기로 늘렸고요. 그리고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옛 스승이죠.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유, 그랬군요. 어쨌든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보금자리론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부터 이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이 대폭 강화됐어요. 예.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시각이 많던데요.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단은 된 게 아닌데 정확하게.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까지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최고 9억, 최소 3억까지 되는 집을 사실 때 네.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집을 사실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을 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9억까지 살 수 있었던 집을 상한선을 낮춰버렸습니다. 3억까지로만.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게 주택 보금자리론을 끊어버린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이제 가계부채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한 끝에 보금자리론을 규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부동산 경기가 지금 갑자기 좀 냉각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벼룩 잡으려다가 뭐 주택 가계부채가 벼룩은 아닙니다만, 네. 이게 정확한 정밀 타격을 하지 못하고 주변부를 타격하면서 자칫 잘못해서 민간인들까지 살상을 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진단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네. 이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상황 예측이 안 됐을까요? 이 수요 예측 실패인가요? 바로 이제 그 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신 건데,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08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전까지 주택 보급량이 한 60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과 2018년 주택 보급되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한 73만 가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제일 좋았다는 데보다도 지금 주택 공급량이 늘어난 셈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년간 늘어날 건데, 그래서 서민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 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정부가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시그널을 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런 보금자리론을 규제를 하고 9억짜리 집 이하는 못 사게 하겠다 이래버리니까 5억에서 1억으로 이제 한도를 줄여버리겠다 이러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결국 피해를 보는 게요. 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 계획했던 서민들일 텐데, 네. 솔직하게 이 서울 지역을 보면 3억 원 이하로 집을 산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입니다. 네. 5억이니까 3억 가지고 사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데, 최근에 이제 민간주택, 임대주택 같은 것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강북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3억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재건축, 송파나 강남이나 서초는 어렵고요. 네네. 이쪽은 뭐 10억이 넘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곳에 약간 3억 정도의 아파트가 나오고 하는데, 또 이제 서울에 거주를 못하면은 최근에 경기도 주변과 인천으로 이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이쪽에도 3억 정도 아파트면은 서울 수도권 안에 들어가는 곳이니까. 근데 이쪽마저도 규제에 이제 묶여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아파트 경기가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불안해진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 프로그램의 작가도 네. 인천에 집을 샀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인천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4군데가 지금 빨간불이 켜진 데가 있습니다. 빨간불이라고 하는 게 뭐 경보가 아니고 네. 가장 핫한 지역 4군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제주도고요. 네. 두 번째가 대구 지역이고요. 세 번째가 세종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인천 경기도 이쪽 서울 수도권 지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도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인 반면에 지방의 평균 가격은 3억이니까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이 최근의 추세가 아닌가. 그래서 뭐 주택을 개인이 뭐 투기가 아니고 거주용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은데, 실수요자라 하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2017년 말 2018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보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용이 아니고 이 거주용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뭐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자, 결국 아까 박사님 지적해 주셨지만 정밀 타격을 해야 하는데 이건 좀 어찌 보면 난상 지금 포화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개별 심사를 엄격하게 제대로 해서 이 투기꾼들을 걸러낼 생각을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옳은 비판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실수요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집에 분양을 받은 다음에 전매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1억 원 정도 프리미엄을 붙이고 그게 전체 주택 분양자들의 한 20% 정도가 그렇습니다. 네, 많군요. 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때문에 결국은 사실 선량한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도세라든지 그다음에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부동산 냉각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이제 일부지만 강남의 재건축 시장은 투기 과열지구 지정 얘기가 나옵니다. 네. 불과 며칠 만에 뭐 수천만 원씩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럼 이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0년, 40년이 지난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군이 좋아서, 그러니까 학원이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파락군이다 뭐 이런 쪽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이쪽은 오르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전반적인 경기가 다 좋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서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 강남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건축 바람이 분 이 세 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쪽 가격은 자고 나면 1,000만 원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억씩 올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규제를 네, 해야죠. 네. 네. 그러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과연 되겠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 네네. 앞에서도 풍선 효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 풍선을 누르서 지금 다른 쪽 풍선이 터졌는데 그렇겠죠. 또 다른 풍선을 누른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터지기 직전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쉽지가 않다, 지정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가계부채 대책, 이게 좀 갈팡질팡하는 느낌입니다. 네. 결국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또 해묵은 지적이 또 나오는데요.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이 수도권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좀 가장 필요한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매번 저한테 그 해법을 물으셔서.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가계부채 문제니까 금리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주택 수요를 놓고 볼 때 지금 주택 가격이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한 130 정도 됩니다. 소비자 물가가 100이라 그러면 네. 주택 가격이 13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 정도 높다고 보면 아직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지금 6만 명 정도 또 해고가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 대한 빨리 직업교육을 해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다 이 부동산 문제에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네. 생일파이 하기는 엄청 힘들다. 그거는 뭐 유일호 부총리도 지금 반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바로 경제 시스템이군요. 그렇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1.2, 1.4! 입출금 통장이 1.4% 금리!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박상현이 금메달 딴 것처럼 은행도 노력하면 금메달급 금리 할 수 있다! SC제일은행 마이플러스 통장. 자유입출금에 11월까지 가입하면 연세전 최고 1.4%에서 최저 0.1%, 잔액별 금리 등은 상품 설명서 및 홈페이지 참조. SC제일은행.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원주 기업도시 김포 한강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